보자는 저번 시간엔 요 1번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용매가 액체인데 거기 이제 뭘 녹였던 거야? 기체를 녹였던 거지. 대표적으로 얘는 무슨 예시가 있었고? 탄산음료. 그래서 탄산음료는 뜨겁게 먹어요, 차갑게 먹어요? 탄산음료는 뜨겁게 먹어요, 차갑게 먹어요? 차갑게 먹죠. 왜냐하면 차가울수록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차가울수록 잘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용해 과정이 발열, 흡열 뭐였고요? 액체 용매의 기체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발열, 흡열 뭐였어요? 진짜. 이 공부들을 안 하는구만. 진짜. 기체 용질이 액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발열이라고 했죠. 발열이니까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라고요. 그래서 탄산음료는 차갑게 먹는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얘기 저번 시간에 했어요. 진짜 이 사람들 윤지스 기억나요, 안 나요? 윤지스 집에서 한 번씩 콜라 끓여 먹죠. 윤지스 진짜 윤지스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에 연결된 두 번째 이야기. 물에다가 뭐를 녹여 볼 것이냐? 바로 고체를 녹일 거야. 근데 고체 중에서도 특별히 이온 결합 화합물, 알겠죠? 걔가 녹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물이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용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온 결합 고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용질, 알겠죠? 저번에는 용질이 기체였는데 오늘은 고체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이때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냐면 용해. 이 용해란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잠깐 국어 공부를 좀 할 건데, 자, 봐봐요. 설탕을 열을 가해 녹였다, 이런 말 있죠. 설탕에 열을 가해 녹였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뭐예요? 달고나. 이 달고나가 나왔던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달고나가 나왔던 드라마 뭐예요? 예, 달고나가 나와서 전 세계 히트친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요. 그 드라마였어요. 윤지야, 오징어 게임 알아볼래? 알아요? 보겸 알아요? 알아요? 저기 혹시 이게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촬영을 해서 이제 뭐냐면은 보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상품 중에 드라마라고 있는데, 가빈아 드라마는 알아요? 전 드라마 3년 전이 마지막이에요. 그때 오징어 게임 있었는데 3년 전에도. 3년 전이에요? 있었어요? 시즌 1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은 알아요? 시즌 2도 나왔어요? 시즌 3까지 나왔어요. 3도 나왔어요? 네. 몰랐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부겸아, 오징어 게임 봤죠? 그죠? 윤지야 봤죠, 오징어 게임? 그쵸? 19금이자 다 봤죠, 그죠? 그 사람 진짜 음란해, 이 음란한, 그죠? 부겸과 음란한 윤지스, 자, 어쨌건. 거기 보면 달고나 게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설탕에 열을 가해 녹일 수 있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설탕을 물에 넣어서 녹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설탕을 물에 넣어 녹이면 설탕물이 되잖아요. 그럼 잘 봐요.
이때도 우리말로 녹이다고 이때도 녹이다잖아. 근데 이 녹이다와 녹이다 이때의 녹이다와 이때의 녹이다가 물리적으로는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의 녹이다를 우리말로는 똑같이 녹이다인데 이걸 한자말로는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한자말로는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이때 녹이는 건 용융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말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때 녹이다는 한자말로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때는 용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녹이다는 열을 가해서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고 이때 녹이다는 용매에 넣어서 용액을 만드는 과정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녹이다와 이때 녹이다는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걸 또 영어로 쓸 때도 영어 단어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용융을 영어로 뭐라고 해? 용융을 영어로 뭐라 그래? 그게 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퓨전 아시겠어요? 왜 요리 중에 퓨전 요리라는 말이 있죠? 왜 뭐 우리나라 요리와 프랑스 요리를 합쳐서 뭐 코리안 프렌치 요리 뭐 퓨전 요리할 때 그 퓨전이 퓨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열을 가해 녹이는 걸 영어 단어로 퓨전이라고 해요. 알겠죠? 혹은 멜팅. 알겠죠? 그래서 멜팅은 좀 일상 용어에 가깝고 퓨전은 이제 전문 용어에 가까운데 어쨌건 둘 다 쓰는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용매에 녹여서 용액을 만드는 과정은 이것도 영어 단어 같겠어요? 완전 다른 단어겠어요? 완전 다른 단어라고. 영어로는 dissolu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녹이다와 이때 녹이다를 한자말로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용해는 지금 어디 얘기를 하는 거겠다용? 여기 얘기를 하는 거라 이런 말이지. 자, 단어 공부 됐죠? 됐죠? 좋아. 자, 그래서 어떤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질 그래서 이제 M이 있고 X가 있는데 이 M이 보통 금속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이온가가 플러스인 양이온이고요. X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비금속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이온가가 마이너스인 이온이에요.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합쳐서 우선 상태는 뭐예요? 갑이나 우선 상태는 뭐예요? 고체. 그래서 이놈의 고체를 어디다 넣어요? 물을. 자, 물에 넣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물에 넣어서 녹이다 혹은 용해시키다, 디솔루션 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디솔루션 시켰다. 그러면 얘가 고체에서 그 다음 무슨 상태로 바뀌어요? 고체에서 무슨 상태로 바뀌어요? 자, AQ라고 쓰면 무슨 상태예요? 수용액. 일이 바뀌겠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요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 용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됐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때 얘기해서 그 소금이죠. 소금을 물에 녹였다. 그 용해 이걸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때에 열량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열량 변화를 이 경우 용해 엔탈피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요 과정의 용해 엔탈피. 됐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뭐를 한번 해볼 것이냐? 역시나 연력학적 분석을 해보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연력학적 분석을 위해 우선 뭐 하나 알아야 될 것. 우선 알아야 될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격자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격자 에너지. 아시겠죠? 격자 에너지. 그 격자를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티스. 알겠죠? 레티스. 자, 어떤 반응을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하느냐? 자,
M 플러스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이온이에요? 이건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예요, 이온인 거예요? 이온이죠. 얘도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이온이에요? 이온이죠.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합쳐져, 알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합쳐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상태를 주목하시라. 상태가 뭐예요? 현재 상태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체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기체는 성분 간 거리가 멀어요, 성분 간 거리가 작아요? 그러니까 멀어요, 가까워요, 기체는? 기체는 성분 간 거리가 무조건 먼 게 기체죠. 성분 간 거리가 가까우면 뭐가 되고요? 성분 간 거리가 가까우면 뭐가 되고요? 고체나 액체가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기체라는 얘기는 성분 간 거리가 먼 거지. 쟤는 그러면 성분 간 거리가 멀면 서로 간 인력은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멀면 무조건 인력은 강해져요, 약해져요? 가빈아, 인력 어떻게 돼요? 멀면? 그렇지. 멀고 인력은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 그걸 뭐라고 규정하겠다? 그걸 뭐라고 규정하겠다? 그걸 뭐라고 규정한다? 그걸 기체라고 규정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기체 상태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마구마구 끌어모아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뭐가 만들었어요? 고체를 만들었죠? 고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온 간 정전기적 인력이 고체 상태에서는 그럼 역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이온 간 정전기적 인력이 그러면 고체 상태에선 커졌다는 얘기예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얘기? 커졌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저 반응식을 뭐라고 부른다?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 갔어? 그러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인력이 작았다가 인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인력이 증가하는 반응은 발열이라 그랬어요? 흡열이라 그랬어요? 인력이 증가하는 과정은 발열이라 그랬어요? 흡열이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인력이 커지는 과정은 발열이라 그랬어요? 흡열이라 그랬어요? 윤지야? 인력이 커지는 반응은 발열이라 그랬어요? 흡열이라 그랬어요? 인력 증가. 쉽게 얘기하면 인력이 증가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정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남녀가 모여서 가정을 형성했는데 둘 사이가 나쁠수록 그게 잘 유지가 돼요? 서로 끈끈해야 사이가 잘 유지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물을게요. 인력이 커질수록 이건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안정해지는 거 알겠어요? 그럼 안정해지면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겠어요? 해당하는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안정해지면 발열이 되겠어요? 흡열이 되겠어요? 안정해지는 만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방출돼야 되겠죠. 뭐가? 열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력이 작은 상태에서 인력이 커지면 짜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매우 큰 발열 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때 U라고 쓴 것, 이 U라고 쓴 것,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격자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런 격자 형성 반응에서는 에너지 관계가 항상 보통 아주 큰 발열이 됩니다. 그렇죠? 아주 큰 발열이 된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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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 용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연력학적 과정 수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화 아시겠죠? 수화. 자 여기 보시면은 하이드라라고 하는 어근 있죠. 하이드라라고 하는 어근이 한자말로 바꾸면 물 숫자예요. 그 다음에 뒤에 에이션 이게 한자말로 될 화자예요. 그래서 영어는 어근들이 뜻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한자말로 수화 이렇게 바꾼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수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O 역시나 양이온, 음이온의 무슨 상태? 역시 기체 상태. 보이시죠? 이놈을 어디에 넣는 것이냐? 말 자체가 수니까 이 녀석을 수에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무슨 상태로 바뀌었어요? 윤지스? 바로 수용액 상태로 바뀌었죠. 그럼 이때 어떻게 얘를 분석할 수 있느냐? 자, 뭐가 됐건 수용액은 기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어쨌건 수용액은 어쨌건 상태가 뭐예요? 수용액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기체예요, 고체예요, 아니 뭐예요? 액체잖아요, 액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용액에서 제일 많은 성분은? 수용액에서 제일 많은 성분은? 부겸아, 수용액에서 제일 많은 성분은? 수겠죠? 수가 제일 많으니까 수용액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수를 그려. 수. 그럼 이게 H2의 루이스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때 산소는 부분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나타나요? 부분 전하가 마이너스가 나타나죠. 수소는 그러면 부분 전하가 뭐가 나타나요? 플러스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물에 섞이게 되면 바로 요렇게 음이온은 수소하고 요런 식의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반면에 여기 양이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델타 마이너스인 요 산소하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식의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겠죠. 양이온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알겠죠?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물속에서 이런 추가적인 인력이 생기는 현상, 이런 현상을 수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적으시고요. 윤지야 잘 적고 있어요? 부겸 잘 적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봐요. 여기서 뭐가 됐건 기체는 성공한 거리가 어떻고? 멀고 인력이 작고. 그런데 물에 넣었더니 뭐가 생겨? 물에 넣었더니 인력이 생기지. 그럼 인력이 뭐했다가? 없다가 인력이 어떻게 돼?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윤지스 이 반응은 발열 흡연 뭐야?
그렇지. 수화 과정 얘는 역시 또한 언제나 전 우주를 뒤져도 언제나 발열입니다. 알겠죠? 이 격자 에너지도 사실 언제나 발열입니다. 그래서 격자 에너지도 발열, 수화 에너지도 발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윤지수 오케이? 저 보기 말겠니? 자 썼어요? 썼죠? 그러면 이때 요 생각을 안다고 치고 이제 다시 용해 평형 과정의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자. 메커니즘. 자 그러면 자 뭐 요 그림 지워도 되겠죠? 요건 지워도 되겠죠? 슬쩍 지워주시고. 자 고체를 물에 넣어서 수용액으로 맹글고 싶어. 그걸 용해 과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용해 과정을 편의상 스텝 1, 스텝 2 두 단계로 쪼개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쪼갰냐면 우선 첫 번째 요 고체가 양이온, 음이온, 기체로 바뀐 후 그 양이온, 음이온, 기체가 다시 물을 만나. 이런 식의 수용액으로 바꾸면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라고 이렇게 두 단계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첫 번째의 열량 변화는 잘 봐. 첫 번째 열량 변화는 아까 얘기했던 이 격자 에너지 반응에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요 격자 형성 반응에 무슨 반응이야? 역반응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 관계 앞에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그럼 얘는 발열 흡열 뭐야? 그럼 얘는 발열 흡열 뭐야? 얘는 무조건 흡열인 거지. 왜냐면 발열의 역과정이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두 번째 단계는 기체 상태 양이온, 음이온이 수용액이 되지. 이 두 번째 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누구랑 똑같은 과정이야. 수화랑 반응식 보니까 똑같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수화 과정은 요렇게 발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요 스텝 1과 스텝 2를 어떻게 하면 두 개를 짜잔 저렇게 예쁘장하게 더해주면 전체 반응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맞나요? 요 두 개 더하면 이게 되잖아. 이 등호 관계를 무슨 법칙이라 그래? 여러분 다 아는 말. 저번 시험 범위였잖아. 그렇지. 헤스로. 알겠죠? 헤스 법칙에 의해서 두 개 더해서 전체 반응이 나오니까 에너지도 그렇게 되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거 여기다가 샥샥 넣어주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마이너스 U 더하기 델타 H 슈화. 저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빈 알겠죠? 윤지수 오케이? 누구지? 부경 오케이? 그렇지. 좋아.
윤지 알겠죠?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이 녀석의 요 격자 에너지 자체만 넣고 보면 부호가 뭐예요? 격자 에너지 자체만 넣고 보면 부호가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요 수화 엔탈피도 그 부호만 넣고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약간 좀 아리까리한 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를 더해. 무슨 말 알겠어요? 수식으로 표현하는 건 그렇다지만 실제로 숫자를 생각해 보면 약간 아리까리하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를 더해라.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를 관습적으로 어떻게 많이 쓰기도 하냐면 얘를 요래 얘를 요래 해서 빼. 저래도 되겠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를 더해라 라고 하면 이게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관습적으로 어떻게 편하게 많이 표현하냐면 크기를 빼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도 결론은 같아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데 정신 없으니까 이렇게 편의상 바꾸어 본 것이다. 됐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썼죠? 그 다음 자, 외우신다. 외울게요. 외우신다. 아지우사 쓱쓱쓱쓱쓱 아지우사 쓱쓱쓱쓱 자, 그 다음 2. 자, 아까 1이 꼭 외워야 될 연력학적 과정이었죠. 2.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뭐 그 잘 모르는 그 뭐냐면 외국 사람 이름을 썼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에너지 관계 있죠? 이 에너지 관계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위쪽으로 갈수록 이게 하이어 에너지, 위쪽으로 갈수록 고에너지 상태라고 해보자. 자, 저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에 짜잔 그 이온 결합염이 고체로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무슨 말 알겠죠? 고체로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자. 자, 뭐 이 용의 평형 과정에 일종의 얘가 반응물인 거지. 화학 반응식 왼쪽에 있으면 반응물이니까 그냥 반응물이라고 쓴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짜자자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수용액 상태로 양이온, 음이온이 나타난 거지. 바로 뭐겠어요? 일종의 생성물이겠지. 알겠죠? 생성물이겠지. 자, 썼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에너지 관계가 뭐겠어? 윤지스, 저 화살표의 에너지 관계가 뭐겠어? 칠판에 써 있는? 그렇지. 이게 바로 요거. 델타 H 용해. 알겠죠? 알겠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용의 엔탈피가 이거라는 얘기겠지. 뭔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짜자자잔 자, 얘는 뭐냐면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이 놀랍게도 무슨 상태로 있는 거야? 무슨 상태로 있는 거야? 기체 상태로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기체 상태는 잘 봐. 이 기체 상태는 반응물이야? 이 반응물이야? 반응물이야?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생성물이야? 아니잖아요. 그럼 얘들은 뭐야? 그렇지. 바로 얘들이 중간체란 말이야. 알겠죠? 반응물도 아닌 것이 생성물도 아닌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잖아. 제가 이 반응에서의 중간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윤지스 오케이? 오케이. 가면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것이 이게 스텝 1이었잖아. 그지? 이게 스텝 1이잖아. 맞습니까? 그때의 에너지 관계가 뭐예요? 그때의 에너지 관계가. 그게 바로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 알겠죠?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 그 다음 이 중간체가 요렇게 생성물이 되는 과정이 이게 스텝 2잖아. 그런데 이 스텝 2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뭐였어? 바로 여기에 있는 수화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카메라 맞죠? 보기 맞아요? 그러면 이때 얘는 이것 더하기 이거라는 거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1이 가는 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요것 더하기 요거. 됐죠? 됐죠? 이지수 오케이? 됐죠? 부경만 맞아요? 됐죠? 자, 이렇게 썼죠? 다 썼죠? 이때 이제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헤스의 법칙에 의해서 용의 엔탈피를 격자 에너지하고 수화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얘도 마이너스 헷갈리니까 편의상 이렇게 쓴다고 했지, 그지? 편의상 이렇게 쓴다고 했지. 이때 이 둘 바로 격자 에너지 크기와 수화 에너지 크기 이 둘이가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둘이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응? 경쟁이라니? 자, 이제 여기 정보는 다 나왔으니까 여기 밑에는 지워도 되겠죠?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지우자. 자, 요 보나보 사이클에 대해서 첫 번째 1 버루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크기가 더 크다? 누구 크기가 더 크다? 여기에 있는 격자 에너지 크기가 더 크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델타 H 용해. 얘는 발열이 되겠습니까? 흡열이 되겠습니까? 저 격자 에너지가 더 크면 쟤는 발열이 되겠습니까? 흡열이 되겠습니까? 이게 크니까 간단한 더하기 빼기로 짜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표현이 뭐예요? 흡열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흡열 반응은 고온에서 자발적입니까? 저온에서 자발적입니까? 흡열 반응은. 흡연은 고온에서 자발적입니까? 흡열은 저온에서 자발적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겸이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뭘 답을 하라고. 고온 저온 뭔지 왜 그냥 혼자 뭐를 답을. 자, 고온에서 자발적입니까? 저온에서 자발적입니까? 흡열이면. 자, 흡열은 열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열 받아들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잘 진행이 되겠지. 그래서 흡열이면 어떻게? 고온에서 자발적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뭔가를 물에 녹일 때 보통 뭐 하냐면 끓여준단 말이에요.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가 고체 가루 같은 게 있는데 물에 녹이고 싶어. 그러면 물에 녹이면 물에 넣고 이렇게 휘 저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 끓여. 보통 잘 녹이려면. 보통 경험적으로. 끓여주잖아. 바로 이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수화의 열보다 격자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흔해서 경험적으로 뭘 좀 물에 녹여야 되겠네. 그러면 팔팔팔 끓이고 만다 이런 얘기지. 보기 알겠죠? 임지수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짜잔. 보이시죠? 화살표가 반대죠? 화살표가 반대죠? 요런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우리 우주는 다양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가끔 저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 알겠죠? 가끔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짜잔. 자, 발열 흡열 뭐가 되겠어요? 윤지스 발열 흡열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 이때는 요 두 개 비교했는데 이게 더 커. 이게 더 크면 빼기 하니까 얘가 음수인 발열이 되겠지. 그러면 발열 반응은 고온에서 자발적이야? 저온에서 자발적이야? 발열 반응은 저온에서 자발적이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보기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술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서울대 기출이니까 이제 심층 문제였을 거고, 그럼 이제 교수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아주 클래식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화학책이나 뭐 일반 화학책이나 무기화학책 같은 걸 읽으면 이런 식으로 쭉 논술이 돼 있어요. 내용 설명이 돼 있고 그걸 익혀서 이렇게 발표해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지. 됐죠? 오케이. 됐다. 좋아. 자, 그 다음 해볼 문제는 뭐냐면 한 장 넘기시면 자, 그 다음 해볼 문제는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연습 문제 3번이라고 있을 거야. 보이시죠? 연습 문제 3번 찾았어요? 한 장 넘기면 연습 문제 3번이라고 있어요. 한 장이라고 했잖아. 한 장. 가빈아? 예. 그 숫자를 못 세면 대학에 못 가요. 알겠죠? 그래. 숫자예요. 자, 한 장 넘기시면 그 연습 문제 3번이라고 있죠. 찾았어요? 이게 뭐 그 옆 학교 기출이거든요. 옆 학교 기출인데 이 문제가 좋아. 알겠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 물어. 되게 내용이 좋아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거 16장. 자,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